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한 남자에게 두 가지의 극과 극을 경험하게 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자 이 글을 적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행복한 결혼을 꿈꾸었던 저에게 결혼 첫날 그 꿈이 와장창 깨지게 한 사건과 그 사건의 계기로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고 있는 든든한 남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와 남편은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된 동갑내기 친구 사이였어요. 남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시던 남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남편의 어머니는 아들 데리고 고향이었던 제주도로 내려가 식당을 하기를 원했지만 남편은 제주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대학을 다니려면 다시 나와야 하는 거, 지금부터 혼자 살아보겠다며 어머니를 설득했고,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남겨둔 채 제주도로 내려갔어요. 남편의 자취방은 저희 집과 무척 가까웠어요. 그곳은 점점 저희 아지트가 되어갔어요. 이상하게 라면을 먹어도 집보다는 남편의 자취방에서 먹는 것이 더 맛있었어요. 방학 때 공부하라는 엄마의 잔소리를 피해 그리로 피신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남편의 동성 친구만큼이나 자주 보게 되고 자주 보는 것만큼 편한 사이가 되다 보니 좋아하는 것, 먹는 것, 즐겨하는 것 등등 알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재미있는 고등학교 생활을 졸업하고 저희는 각자가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친구들은 이제 학교가 다르니 쌍둥이같이 다니던 두 사람이 떨어지겠구나 했지만 저희는 아니었어요. 대학교에 가서 만난 친구들을 서로에게 소개시켜주며 친구의 영역을 더 넓혀갔어요. 제 친구가 남편의 친구로, 남편의 친구가 저의 친구로 모든 친구를 공유하는 그런 사이가 된 거죠. 그리고 서로의 연인과 함께 더블 데이트도 즐겨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학교를 다니면서도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듯 했어요. 그래서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오해 아닌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한 번은 저희 커플과 남편의 커플이 같이 놀이동산에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집이 가깝다 보니 아무렇지 않게 약속 장소로 같이 가게 되었어요. 버스의 맨 뒷자리에 앉아서 가고 있는데 제가 그 전날 잠을 잘 못 자서인지 졸게 되었어요. 게다가 뒷자리라 좌석이 높은 데다가 고개를 앞뒤로 왔다 갔다 그러고 있으니 불안했던 남편이 제 머리를 자기 어깨로 붙이게 되었나 봐요. 그리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때문에 미간을 자꾸 찌푸리자 제 얼굴로 햇살이 들어오지 않게 손으로 가려주었고요. 저희에겐 아무렇지 않은 일상이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었나 봐요. 그 모습을 보게 된 제 남자친구의 친구가 둘 사이가 이상하다며 연락을 하게 된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던 저희는 버스에서 내려 약속 장소로 갔고 남자친구는 저희 둘 사이를 캐묻기 시작했어요. 너희 둘이 왜 같이 와? 우리 한 동네 살잖아. 집이 가까우니까 같이 왔지. 같이 오고 싶어서 집이 가깝다는 핑계를 대는 건 아니고?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 같이 놀이동산 가기로 한 건 취소하자. 왜 갑자기? 얘랑은 이야기 끝났으니까 너희 둘이 놀다가 가든지 말든지. 제 남자친구와 남편의 여자친구는 저에게 화를 내며 그대로 가버렸어요. 아무것도 모르던 저희는 대체 쟤들이 왜 저러나 싶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여자친구를 따라가라고 말했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남자친구를 따라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친구 앞에서 저를 그렇게 대하는 것에 너무 화가 났어요. 그날 저녁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집 앞에서 잠시 만나자고 그랬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기분이 좋지 않아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벌써 도착해 있다는 말을 듣고는 나가게 되었어요. 카페에 들어가니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손님들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화가 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음료가 나오고 저는 음료를 단숨에 들이키고 남아있던 얼음을 아그작 씹었어요. 그런 저를 보던 남자친구가 입을 열었어요. 화를 내야 할 사람은 나인데
왜 네가 화를 내고 있는지 모르겠네? 다짜고짜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알아먹어? 너 정말 내가 왜 화가 난 줄 모르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 혼자 오해해서는 가버린 사람인데. 오해? 그래, 민혁이랑 나 사이 오해한 건 너잖아. 그게 오해라고? 친구 사이에 한 동네 살면 같이 갈 수도 있는 거지. 어차피 같은 장소로 가는데 그럼 시간 맞춰서 나 먼저 갈 테니 너는 그 다음에 와라 이래야 하나? 내 말뜻은 그게 아니잖아. 그럼 뭐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해. 너네 버스 타고 오는 거 내 친구가 봤어.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서 네가 그 자식 어깨에 기대고 있고 그 자식은 손바닥으로 햇살에 가려주고 있었다더라. 그게 친구 사이에 할 행동이야? 내가 졸고 있으니까 앞으로 굴러 떨어질까봐 민혁이가 그랬던 거고, 손바닥으로 햇살을 왜 가려줬는지 모르겠다만 그럼 아까 나 혼자 두고 간 게 이것 때문에 그랬던 거야? 길을 막고 물어봐라. 자신의 애인이 다른 남자 그러고 있는데 웃고 넘길 사람이 있는지. 나 좀 어이가 없다. 지금 너 민혁이랑 나 사이 말고 만난 거 아니었어? 알고 만났지. 너네는 친구 사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엔 전혀 아니야. 나 이제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지내. 우리 그만 헤어지자. 그리고 너 앞으로 다른 남자 만나더라도 민혁이는 정리하고 만나라. 니네 둘이 그거 서로 만나고 있는 사람 가지고 노는 것밖에 안 되니까. 남자친구는 저에게 헤어지자는 통보를 하고는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순간 시간이 정지한 느낌이었어요.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게 헤어질 일인 건지, 그리고 남자친구와 말하는 행동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카페에서 나온 저는 도무지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어요.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남편의 집 대문을 발로 걷어찼어요. 그 소리에 남편이 밖으로 나왔어요. 나 방금 헤어졌다. 아니, 차였어. 나도 마찬가지야. 야, 우리가 뭘 그렇게 지들한테 잘못했냐? 모르겠다 나도. 저는 남편에게 몇 마디 던지고는 집으로 들어왔어요. 잠을 잘래야 잘 수가 없었어요. 저는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다며 술이라도 한잔 하자고 말이죠. 친구들을 만난 저는 맥주를 들이켰어요. 친구들에게 오늘 차였다며 하소연을 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던 친구들은 처음에는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결국엔 남자친구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오늘 같은 감정을 느낀 게 처음은 아닐 거라며, 자기들이 봐도 연인처럼 보일 때가 있다며 많이 친한 건 알지만 적당한 선이 필요하다며 말했어요. 기분 풀려고 나갔다가 오히려 숙제를 하나 가지고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다음날 저는 어젯밤 먹은 술 때문인지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어요. 속도 울렁거리고 머리도 깨질 듯이 아팠어요. 꿀물을 태워서 가져온 엄마는 다 큰 처녀가 남자 등에 아무렇지 않게 엎여서 들어온다며 제 등짝을 때리셨어요. 저는 제 스스로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또 습관처럼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 남편의 집에까지 데리고 온 것이었어요. 엄마는 민혁이는 멀쩡한데 너만 취해서 들어왔냐며 동네 부끄럽다며 또 등짝을 때리셨어요. 그리고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지금은 다 큰 성인 남녀인데 어렸을 때처럼 그렇게 지내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제 일상 속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걸까요? 저는 남자친구의 말과 친구들의 말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던 저는 남편의 연락을 받고 밖으로 나갔어요. 남편은 저에게 곧 군대에 간다는 말을 전했어요. 안 그래도 친구들이 하나 둘씩 가기 시작해서 남편도 곧 가겠구나 싶었는데 이렇게 빨리 오게 될 줄이야. 저는 잘 갔다 오라고 등을 두들겨줬지만 남자들은 또 다른 감정이 있나 봐요. 어딘가 모르게 우울해 보였어요. 저는 그 뒤로 남편이 훈련소에 가기 전까지 진짜 매일을 친구들과 술만 마신 기억밖에 없어요. 남자들은 군대를 간다고 하면 왜 다들
다 산 것처럼 매일 그렇게 놀고 마시기만 해대는지 옆에 같이 있는 여자친구들도 처음에는 위로를 해주면서도 점점 귀찮아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남편은 훈련소로 떠났고 지금껏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던 저희는 오랫동안 떨어지게 되었어요. 남편이 군대를 간 이후로 저는 느껴보지 못한 허전함을 느꼈어요.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기도 하고 남편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남편이 나올 것만 같고 여하튼 제 가슴 한켠이 무언가 빠져나간 것처럼 허했어요. 훈련소에서 나온 남편은 자대 배치를 받았고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훈련을 받는 동안 어머니 생각도 많이 났지만 제 생각이 많이 나더라면서 제가 느끼고 있듯이 남편도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나 봐요. 저도 적힌 주소로 답장을 보냈어요. 그렇게 서로에게 편지를 주고받으며 시간을 달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고 남편이 첫 휴가를 받았고 저희는 그동안 못 만났던 것을 풀기라도 하는 듯 휴가 기간 내내 같이 붙어 있었어요. 꿀맛 같았던 휴가가 끝나고 남편이 다시 군대로 복귀하던 날 저희는 그제서야 서로를 너무 애틋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저희가 느끼는 감정은 우정이 아닌 사랑이라는 것을요. 서로 사귀자는 말은 없었지만 저희는 자연스레 연인이 되었어요. 제대를 한 남편은 학교로 복학을 했고 졸업을 한 저는 직장인이 되었어요. 남편은 아직 학생이라 시간에 대한 자유로움이 많았지만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데이트를 하려고 해도 주말밖에 되질 않았어요. 평일에 가끔씩 보기도 했지만 제가 피곤해서 거절하는 날이 더 많았어요. 그것이 서로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올 줄은 몰랐어요. 어디야? 나 지금 친구들이랑 호프집. 너도 나올래? 아니, 나 아직 일이 많아서 퇴근 못했어. 그래? 요즘 많이 바쁘네. 감사가 있어서 정신이 없네. 감사가 뭐야? 그런 게 있어.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아. 알았어. 너도 수고해. 전화를 끊은 저는 섭섭함이 밀려왔어요. 분명 남편이 잘못을 한 건 아니지만 그냥 이유 없이 섭섭함이 밀려왔어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의 집 대문을 두들겼어요.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걸 보니 아직도 집에 들어오지 않은 모양이에요. 저는 대문 앞에서 잠깐 앉았어요. 그때 멀리서 두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남편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여자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오고 있던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저를 발견한 남편은 그 여자를 학교 후배라고 소개시켜 주었고 그 여자에게는 저를 여자친구라고 소개시켜 줬어요. 옆자리에서 같이 술을 마신 두 사람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 만화책을 보는 취미가 같았고 하필 남편에게 그 여자가 기다리고 있던 만화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후배에게 만화책을 주겠다고 데리고 온 것이었어요. 저는 화가 많이 났지만 그 후배를 돌려보내놓고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어 참았어요. 만화책을 전해받은 후배는 집으로 돌아갔고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주고 들어온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퇴근한 거야? 그 후배는 잘 데려다 줬고? 아, 버스가 금방 오더라. 뭐 좀 마실래? 됐고, 그 후배 뭐야? 뭐가? 만화책은 내일 받아도 되잖아. 그걸 굳이 이 늦은 시간에 받으러 온다고? 빨리 잊고 싶었겠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말이 안 될 건 또 뭐야? 됐어, 나 갈게. 그렇게 하고 가버리면 어떡해. 나중에 이야기하자. 지금은 하고 싶지 않아. 저는 남편의 집을 나왔어요. 제 마음을 어쩜 저렇게 모르나 싶었어요. 요즘 들어서 남편과 연락도 만남도 자주 못하다 보니 남편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회사에 있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저만 빼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내는 모습을 보니 섭섭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이런 제 마음을 표현을 하면 괜히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서 말도 못하게 했고 제가 왜 이렇게 됐나 한심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다음날 저는 퇴근을 하고 친구들을 만났어요.
저의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서로 생활 패턴이 달라서 그런 거라며 남편도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게 되면 공감대가 다시 형성이 될 거라며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친구들의 위로를 받다 보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건 그때뿐이었어요. 남편은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던 그 후배와 더 가깝게 지내게 됐고, 저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그 후배와 있었던 일들을 꺼내놓았어요. 그리고 단둘이 연락하는 횟수도 늘어났어요. 제가 싫어하는 내색을 해도 친한 선후배 사이라며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남편을 보며 예전에 제가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을 때가